번개같은 주먹 병구주먹 천둥같은 장단 민지장단 번개같은 주먹 병구주먹 천둥같은 장단 민지장단. 가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묘하다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비교적 어울린다고 생각된다면 절묘하다고 할 수 있겠죠. 판소리와 복싱이라는 소재는 전혀 다른 느낌을 줍니다. 판소리가 보여주는 한국 특유의 장단과 복싱이 어울릴 것이라고 그 누가 상상했을까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두 소재를 통해서 영화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영화의 주인공인 병구는 어린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일찍 전성기를 보낸 인물입니다. 권투 선수로 유명한 미래를 보여줬지만 그는 어떠한 사고로 권투 선수를 그만두게 됩니다. 현재의 병구는 체육관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체육관도 과거의 명성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회원이라고는 아이 2명과 선수 1명뿐이었죠. 영화의 배경이 되는 인물들과 공간은 모두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그들의 전성기가 지나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다못해 권투라는 종목도 과거에 비해서 많은 관심을 받는 종목은 아닙니다. 인물, 장소, 종목 모두 한때 전성기를 누렸지만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체육관이 있는 곳을 재개발한다고 하죠. 이것이 현실 사람들의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되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체육관에 있던 유일한 선수였던 교환 또한 그렇습니다. 자신이 시합을 뛰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체육관으로 옮기게 됩니다. 물론 그가 체육관을 옮긴 이유는 체육관이 오래되었다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크게 신뢰가 없었던 것이죠. 잊혀진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영화의 몇몇 인물들이 보여주는 태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들의 사연에 크게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인물도 있습니다. 바로 민지라는 인물이죠. 영화의 첫 사건은 민지가 체육관에 등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거듭떠보지 않았던 체육관에 관심을 보인 민지는 병구와 같이 전단지를 붙이던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그녀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넉넉한 환경에서 살고 있지 않고 사람 보는 눈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녀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은 인물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결국 주목받는 사람이 아닌 사람밖에 없습니다. 잘나가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오래된 것을 어떻게 해서 새롭게 만들고 자신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인가죠. 물론 발전을 시킨다는 이유로 재개발이 이루어지겠지만 이러한 개발이 기존 사람들의 충분한 동의로 인해서 시작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등장하는 민지의 집도 그리 넉넉해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의 시각에서 본다면 당장 재개발을 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죠. 그럼에도 민지는 그런 내색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밝은 에너지를 주는 인물로 병구와 관장님 식구들에게 좋은 기운을 전해줍니다. 그런 민지의 관심 덕분에 병구는 다시 권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관심이 모든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구의 변화를 만들어준 가장 큰 공신은 그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연출한 정혁기 감독은 판소리 복서를 연출하기 이전에 같은 소재를 가지고 만든 단편 영화 댐프시롤 참회록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단편 영화로 제작되었다가 장편으로 만들어진 영화들이 몇 편 있습니다. 이 영화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영화가 늘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쓸 때 길게 쓰고 줄이는 쪽으로 하려는 이유가 짧은 것을 늘리려고 하면 괜히 필요 없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굳이 없어도 되는 장면들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판소리 복서에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화가 약간 늘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B급 영화 같은 연출을 통해서 지루함을 타파하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이러한 시도 자체는 좋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영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 영화가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영화 매기에서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통통 튀는 듯한 연출이 매력적으로 보이기는 했지만 스토리 자체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부족한 스토리를 연출로 커버하려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처음부터 이러한 연출 방식으로 고려했다면 스토리를 이어가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는 통통 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영화의 후반부에 갑자기 진지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모습에 이입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는 독특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후반을 대비해서 중심을 잘 잡아줘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영화가 보여주는 소재 자체는 신선하게 느껴지지만 그 신선함이 늘어진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아무리 산지에서 구매한 식재료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신선함이 사라지는 것처럼 이러한 영화는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승부를 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싱과 판소리의 조합, 그리고 영화 속에서 판소리를 OST로 사용하는 등 영화가 보여주려는 모습은 상당히 신선했습니다. 이러한 느낌의 영화를 보는 것이 반갑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 또한 양호했습니다. 엄태구 배우의 연기는 말할 것도 없고 비교적 기대보다는 걱정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는 해리의 연기는 양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연기를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맞는 옷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옷들을 완벽하게 소화했을 때 다른 연기에 도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녀가 예능이나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았을 때 충분히 매력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심 그녀를 응원하게 됩니다. 이러한 매력들과는 별개로 영화가 보여주는 스토리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장편 영화에서는 단편 영화에서 보여주는 매력과는 확실히 다른 형태의 매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성있는 연출을 보여줌과 동시에 영화의 중후반부까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스토리와 탄탄한 캐릭터, 그리고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하나의 큰 사건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판소리 복선은 여운보다 아쉬움이 더 많이 남는 영화였습니다.